민혁아, 나야, 나 아직도 못 잊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대다는 것을요. 민혁은 저를 두고 수진에게 달려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사랑받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사랑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처음 강민혁을 만났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였는데 민혁이 저를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윤서연, 올해 31살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소개팅은 대학 동기 은지가 주선한 거였습니다. 은지가 전화로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은 남자야. 대기업 과장이고 성격도 좋아. 한 번만 만나봐. 사실 저는 소개팅에 그다지 기대를 안 했습니다. 30 넘어서 만난 남자들이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첫 만남에서 스펙 자랑하고 부모님 재산 이야기하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지겹더라고요. 하지만 은지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나갔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는데 민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서 서 있다가 제가 들어서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혁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민혁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뭔가 그리움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민혁이 정신을 차리고 악수를 청했어요. 아, 네, 강민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도 민혁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그냥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민혁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서연 씨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닮았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지만 속으로는 벌써 경계심이 생겼어요. 민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사귀던 여자친구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똑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보통은 실례잖아요. 하지만 민혁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민혁은 계속 어색해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이 짧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먹다가 민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해외에서 산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계속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왜요? 민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저를 전 여자친구 대타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혁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은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땠어? 괜찮은 사람이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 사람 나를 전 여자친구랑 비교하는 것 같아.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 닮았다고 하더라. 은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진짜? 그건 좀 이상한데. 내가 민혁 오빠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됐어.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할게. 일주일 후 민혁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화 보러 갈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나았어요. 민혁이 전보다 편해 보였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실례가 많았죠? 서연 씨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다고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랑 언제 헤어졌어요? 제가 물으니까 민혁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4년 전이요.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난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대체품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야죠. 민혁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서연 씨 만나면서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건지 상처가 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석 달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민혁은 점점 더 저한테 잘해줬고 저도 민혁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이야기도 안 나왔고요. 어느 날 민혁이 고백했어요. 서연아, 나랑 사귈래? 우리 연인하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전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저를 만나는 걸까? 하지만 민혁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도 민혁이 좋았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민혁 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민혁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굉장히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민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집안은 어떻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학벌은 어떻고요. 마치 면접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혁과 나왔을 때 민혁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기분 나빴지?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한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민혁 몰래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결국 만났어요. 어머니가 카페에서 저를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민혁이랑 왜 사귀는 거예요? 혹시 민혁이가 전 여자친구랑 닮았다고 했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그렇군요. 민혁이가 또 그러는구나. 어머니 표정이 안쓰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서연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민혁이는 지금 서연 씨를 전 여자친구 대신으로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4년 전에 헤어진 그 여자를 아직도 못 잊어서요. 어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랑 서연 씨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요. 민혁이가 서연 씨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헤어져야 하나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민혁이는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착하고 순수해 보였지만 민혁이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어머니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제가 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집안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민혁이랑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죠. 결국 그 여자가 유학을 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민혁이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전 여자친구가 그리워서 저를 만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오늘 우리 엄마 만났다며? 무슨 이야기 하셨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차 마셨어요. 민혁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이상한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혁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손에는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프러포즈하는 걸까? 아니면 전 여자친구 대신으로 저를 선택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혁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저도 민혁이 좋았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민혁이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민혁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제 의견을 물어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내년 가을이었어요. 드레스도 맞췄고 예물도 샀습니다. 신혼집도 계약했어요. 목동에 있는 새 아파트였는데 민혁 부모님이 전세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던 중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 회사 앞에서 민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저녁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회사 건물에서 민혁이 나오는데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는데 얼굴이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민혁 팔을 잡고 있더라고요. 민혁이 여자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여자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혁아, 나야, 수진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에?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였어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서 결국 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매일 너 생각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여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혁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나 이제 결혼해. 민혁이 저를 가리켰어요. 그제야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구나. 나랑 닮은 사람 찾았구나.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나도 정말 힘들었어. 내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건데.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수진아, 진정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민혁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역시 저는 대체구나. 민혁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수진을 사랑했던 거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민혁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만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잔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야기 좀 들어줘. 민혁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민혁을 피해서 걸으려고 했지만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서연아. 오해야.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해. 수진이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카페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어제 수진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나도 정말 놀랐어. 4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 민혁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차갑게 물으니까 민혁이 당황했어요. 뭐가?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그 여자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나는 이제 너밖에 없어. 수진이는 정말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민혁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랑 사귄 이유가 그 여자랑 닮았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민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 인정할게. 너를 처음 봤을 때 수진이가 생각났어. 너무 놀라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 민혁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랑 만나면서 수진이는 점점 잊혀졌어. 지금은 정말 너를 사랑해, 서연아. 민혁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혁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도 전부 중단했습니다. 웨딩 플래너한테 연락해서 일단 미루자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걸려와서 결국 받았습니다. 서연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왜 만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민혁이 때문에요. 우리 셋이 정리할 게 있잖아요. 다음 날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하얀 피부에 큰 눈, 오똑한 코, 정말 인형 같았습니다. 저랑 닮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사실 민혁이한테 미안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수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민혁이를 떠난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혁이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집안이 안 맞는다고, 제가 민혁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어요. 민혁이한테서 떨어지라고. 저는 정말 겁이 났어요. 민혁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수진의 말을 듣고 있으니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핑계로 떠났어요. 민혁이가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차라리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도 민혁이 생각만 났어요. 매일 울었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떠돌아다녔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번에 한국에 온 건 정말 민혁이가 보고 싶어서였어요. 4년 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민혁이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미안하지만 민혁이는 아직 저를 사랑해요. 서연 씨가 저랑 닮아서 만난 거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4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민혁이가 결혼한다니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민혁이를 완전히 잃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랑이 원래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수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의 이야기가 진짜일까? 정말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수진이 만났다며? 무슨 이야기 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궁금해하던 거 다 들었어요.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오해하지 마.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수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요? 그럼 수진이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물으니까 민혁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아직도 수진을 잊지 못한 거예요. 며칠 후 민혁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급한 일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앉자마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그 여자 다시 나타났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 여자가 또 민혁이를 괴롭히네요. 어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여자한테 돈을 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수진이가 그랬나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셨어요. 서연 씨, 그 여자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 여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민혁이한테도 온갖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 얼굴에 혐오감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요? 제가 물으니까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배경부터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였어요. 학교도 거짓말이었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방대학 중퇴였어요. 심지어 직업도 거짓말이었죠. 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전에 남자들 상대하는 일을 했어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했어요. 민혁이는 전혀 몰랐죠. 제가 알아내서 보여줬지만 민혁이는 믿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다시 물으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필요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일하던 가게 사진, 동료들 증언 다 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민혁이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치잖아요. 어머니로서 당연히 막아야죠. 어머니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유학은요? 정말 수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건가요? 어머니가 잠시 눈을 피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그 여자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말투가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부탁이에요. 민혁이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민혁이가 흔들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릴 거예요. 서연 씨가 옆에서 지켜줘야 해요. 어머니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도 민혁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대품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혁이가 서연 씨를 진심으로 대하는 거 제가 봤어요. 레스토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을까요? 수진이 말이 맞을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민혁과 수진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은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눈치를 챘어요. 민혁 오빠랑 무슨 일 있지? 은지가 다그쳐서 결국 다 털어놨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는 것, 제가 그 여자랑 닮았다는 것, 모든 걸 말했어요. 은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헐, 그게 무슨 드라마야?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혁이는 좋은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은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무 힘들면 그만둬. 내가 행복해야지. 대체 사는 거 너무 슬프잖아. 은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회사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일어나요. 민혁 씨, 사람들 다 쳐다봐요. 제가 민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민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민혁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일어나요. 이야기는 할게요. 민혁이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반성했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수진이는 이미 과거야. 너만 봐줄게. 민혁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수진이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물으니까 민혁이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역시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였어요. 민혁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수진이가 요즘 힘들대. 외국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나 봐. 내가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저는 두 번째예요. 민혁 씨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진이가 1번이고 저는 2번인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혁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데 민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민혁이 당황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저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아봐요. 무슨 일인지. 민혁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도와줄 수 있어? 민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급한 일이라서 잠깐만 다녀올게.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민혁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수진이한테 달려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역시 저는 민혁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수진이랑 닮았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 얼굴 때문에 민혁이 저를 선택한 거잖아요. 진짜 저를 본 게 아니라 수진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날 밤 민혁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수진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호텔에 데려다 줬어.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서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팠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점심때쯤 민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오후에는 민혁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민혁이 문 밖에서 애원했지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민혁이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은지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은지야. 문 좀 열어줘. 은지 목소리를 듣고 겨우 문을 열었어요. 은지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완전 페인 됐네. 언제 씻은 거야? 은지가 저를 욕실로 끌고 가서 씻게 했어요. 샤워하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사온 치킨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일단 먹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밥을 먹으면서 은지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민혁이 수진이한테 달려간 것, 저를 혼자 남겨둔 것,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은지가 혀를 찼습니다. 그 오빠 진짜 답이 없다.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민혁이 입장도 이해가 돼.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없잖아. 제가 민혁을 감싸자 은지가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 은지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왜 민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요? 아니면 놓치기 싫어서일까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었어요. 은지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할게. 너 지금 민혁 오빠한테 집착하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 그럼 의미 없어. 은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혁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민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저녁 7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이야기부터 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혁이 먼저 사과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어제 너무 급해서 그랬어. 수진이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 하지만 저는 민혁 말을 끊었습니다. 민혁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지금 수진이랑 저,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민혁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너지. 너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 대답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수진이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다그치자 민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수진이를 완전히 끊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민혁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수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민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여자친구잖아. 그건 변함없어. 다만 수진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좀 도와주려고. 이해해 줄 수 있지? 민혁의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이해 못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수진이를 도와주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민혁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예전 여자 친구 좀 도와주는 것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전 여자친구를 돌봐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소리를 높이자 민혁도 짜증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수진이를 길거리에 내버려두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어요. 민혁 씨, 우리 결혼 취소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제 말에 민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서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심이에요. 저는 민혁 씨한테 1번이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1번이고 저는 그냥 대체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혁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나 진짜 너 사랑해.
수진이는 정말 과거일 뿐이야.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반지를 빼서 민혁 손에 쥐어줬습니다. 받아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행복하세요, 민혁 씨. 그리고 수진이랑 잘 되길 바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혁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혁과 관련된 물건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선물 받은 물건들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내일 택배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한테서 문자와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서연아, 다시 생각해줘. 제발 헤어지지 말자.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민혁 오빠한테 연락 왔어. 너랑 헤어졌다는데 진짜야?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너 행복해야지.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펐어요. 민혁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척하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한테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통씩 오던 문자가 이제는 하루에 한두 통으로 줄었습니다. 민혁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서연 씨, 꼭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어머니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오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앉자마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 씨, 민혁이랑 헤어진 거 알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기다렸어요. 사실 제가 수진이한테 돈을 줬어요. 10억을요. 민혁이랑 헤어지라고요. 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진한테 들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조용히 물으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민혁이한테 맞지 않는 여자였어요. 집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요. 그냥 돈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 돈을 받고 유학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혁이한테는 학교 합격했다고 말하고요. 저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민혁이가 상처받지 않게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나타났어요. 뻔뻔하게도 민혁이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제가 괴롭혀서 떠났다고요. 어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서연 씨, 그 여자 말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단지 민혁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거 보세요. 수진이가 돈 받은 증거예요. 봉투 안에는 계좌 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10억 원이 어머니 계좌에서 수진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직접 쓴 각서도 있었습니다.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은 강민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10억 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강민혁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수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수진이 예전에 일했던 룸살롱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일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민혁과 사귀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수진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말, 민혁이 보고 싶어서 돌아왔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민혁이한테 온 거예요. 10억을 4년 만에 다 써버린 거죠. 도박을 했나 봐요. 외국에서 카지노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민혁이한테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호텔비, 생활비, 옷값까지. 민혁이가 이미 2천만 원 넘게 줬어요.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혁이는 그것도 몰라요? 제가 물으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수진이가 불쌍하다면서요. 그 여자가 민혁이를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서연 씨, 제발 민혁이를 구해주세요. 지금 민혁이는 그 여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서연 씨만 돌아와 주면 민혁이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천천히 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민혁 씨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진이가 있어요. 제가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민혁이는 서연 씨를 사랑해요. 다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민혁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수진의 그림자를 보는 걸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돈 때문에 민혁한테 돌아온 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혁한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때 민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민혁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민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민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혁 씨, 수진이랑은 정리했어요? 제가 물으니까 민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수진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완전히 끊기가 어려워. 역시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혁 씨는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수진이를 선택하는군요. 민혁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잠깐만 들어봐.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요. 민혁은 아직도 수진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가 무슨 소용이에요? 민혁이 수진을 끊지 못하는데.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민혁과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고백받았을 때, 프로포즈 받았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았던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수진이 나타났을 때, 민혁이 저를 두고 수진한테 달려갔을 때, 제가 대체품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픈 기억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는데 꿈에서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이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이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한테서 오는 연락을 전부 차단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모두 막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고
민혁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고 회사 가는 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눈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민혁 때문에 소홀했던 업무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이 제 변화를 알아보셨는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저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은지가 자주 연락했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서연아, 울고 싶으면 울어. 참지 마. 은지가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위로해줬어요. 은지 덕분에 많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민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민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선택해 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민혁은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갈 생각이었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은지가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동창회는 홍대 근처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서연아 맞지? 나 기억 안 나? 대학 때 같은 과였던 정우진이야. 저는 우진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우진이, 오랜만이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우진은 대학 때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룹 과제할 때 항상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났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나 지금 IT 회사 다녀. 너는 뭐 해? 저는 마케팅 회사 다닌다고 대답했어요. 우진이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회사야? 혹시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데 아니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우진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민혁과 달리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우진이 물었어요. 서연아, 집 어디야? 나랑 방향 같으면 같이 가자. 저는 강남 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진도 강남이라면서 같이 택시 타자고 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우진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우진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택시가 와서 함께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우진이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했어요. 혹시 힘들 때 이야기 상대 필요하면 연락해. 나는 듣는 거 잘해.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번호를 교환했어요. 며칠 후 우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주말에 시간 있어? 맛있는 브런치 카페 알아서 같이 갈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은 그냥 친구로 보자는 느낌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장했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우진과 가로수길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편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카페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이 요즘 회사 일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예쁘게 플레이팅된 팬케이크와 에그 베네딕트였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 자주 오는 곳이야. 저는 포크로 팬케이크를 잘라 먹었어요. 식사하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진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공감도 잘 해줬습니다. 민혁과는 정말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입구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혁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혁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우진을 봤어요.
민혁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민혁이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우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서연아, 아는 사람이야? 저는 대답하기 전에 민혁이 우리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민혁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혁을 쳐다봤어요. 민혁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저기 가 있을게. 우진이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민혁이 우진이 앉았던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혁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민혁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끝났잖아요. 민혁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들어줘. 나 수진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민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어. 정말 있어.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수진이 진짜 모습을 다 알게 됐어.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10억 받고 떠난 거 알았어. 룸살롱에서 일했던 것도 알았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요? 그걸 알았다고 제가 돌아갈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너한테 못했는지 깨달았다는 거야. 민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가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줄 알았어. 그래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민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연히 수진이를 봤어. 강남 클럽에서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서 돈 받고 있더라. 민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어. 10억 주고 수진이 보낸 거, 각서 쓴 거, 룸살롱에서 일한 거. 전부 다 민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저는 팔짱을 끼고 민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저한테 온 거예요? 수진이가 나쁜 여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제 말에 민혁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혁이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는 여전히 이기적이네요. 수진이가 착한 여자였으면 계속 그 여자 선택했을 거면서요. 서연아, 정말 아니야.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수진이 진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너한테 돌아가고 싶었어. 수진이한테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말했어. 일주일 전에. 그래서 제가 믿어야 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민혁 씨가 수진이한테 정리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내역을 보여줬어요. 수진이한테 보낸 문자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는 서연이를 사랑해.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통화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한테 온 전화를 전부 거부한 기록이었어요. 수십 통이나 됐습니다. 봐, 나 정말 수진이랑 완전히 끊었어. 민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혁 씨가 수진이랑 끊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제 마음이 떠났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혁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민혁이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저는 민혁 씨한테 1번이 아니었어요. 항상 2번이었어요. 수진이가 1번이고 저는 그냥 대체품. 그게 제일 상처였어요. 아니야.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를 쳐다봤어요. 너는 대체품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수진이 때문에 만난 게 맞아.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어. 언제부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진심이었어요? 수진이 나타나기 전까지요? 아니면 수진이가 나쁜 여자라는 걸 알고 나서요? 제 말에 민혁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시네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찾는 건지. 저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요. 서연아, 기다려.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제발 들어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수진이는 이미 과거야. 지금 내 머릿속에는 너밖에 없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민혁 씨가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쳤어요. 더 이상 민혁 씨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놓아주세요. 민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못 놓아. 나 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민혁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 씨, 제가 민혁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혁 씨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민혁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혁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우진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가볼게.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우진이 이해한다는 듯 웃어줬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혁의 후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많이 상했고 더 이상 민혁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혁한테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전부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민혁 생각이 계속 났어요. 오늘 본 민혁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무릎 꿇던 모습, 전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민혁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민혁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민혁은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할 때 나타났어요. 서연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혁이 매일같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민혁이 회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혁은 밖에서만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에는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어요. 서연아, 나 여기 있어. 문 좀 열어줘. 민혁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까 민혁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편함에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장이 넘는 긴 편지였어요. 읽지 않고 전부 찢어서 버렸습니다. 은지가 걱정했어요. 서연아, 민혁 오빠가 완전히 망가졌대. 회사도 그만뒀대. 너만 찾아다니면서 산다던데. 은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저를 찾아왔지만 예전보다 횟수가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타났습니다. 점점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저녁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3번씩 갔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살도 약간 빠져서 옷맵시도 좋아졌습니다. 스스로가 예뻐 보였어요. 어느 날 우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그날 이후로 괜찮아? 걱정했어. 저는 괜찮다고 답장했어요. 우진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하자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진을 만나는 게 맞을까? 아직 민혁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 과거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진과 이태원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왔어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갔어요. 식사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좋은 리스너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하게 공감해줬습니다. 민혁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녁이 끝나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그날 카페에서 본 남자가 전 남자친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진 지 2달 됐어. 우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걷다가 우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거야?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우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완전히 잊었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 아직 가끔 생각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잊어가면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우진의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혁처럼 저를 휘두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기는 힘들었어요. 다음 주에 민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서연 씨, 민혁이가 정말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마셨대요.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민혁이가 서연 씨 이름만 부르면서 울어요.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완전히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민혁은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민혁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야? 꿈 아니지? 민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의자를 가져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혁과 저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말 보고 싶었어. 제가 온 이유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 씨, 이제 정말 저를 놓아주세요. 계속 이러면 민혁 씨만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놓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민혁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다시 돌아와줘. 내가 정말 잘할게. 민혁 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민혁 씨가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민혁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민혁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민혁 씨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볼게요. 건강 챙기세요. 서연아,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저는 민혁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민혁 씨, 행복하세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됐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우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우진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저는 우진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복잡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홀가분해. 드디어 과거를 정리한 것 같아. 우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우진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 친구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혁 생각은 가끔 났지만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우진과는 계속 만났습니다. 친구로서 편하게 지냈어요. 사랑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장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서현 대리, 요즘 일 정말 잘하던데 과장 승진 축하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이룬 성취였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그날 저녁 은지랑 축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은지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서현아, 축하해.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나도 느껴. 저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진짜 다행이다. 너 민혁 오빠 때문에 고생할 때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 행복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할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민혁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우진과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나랑 사귈 생각 없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우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천천히 가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어요. 미래는 아직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이에요. 윤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혁은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소식을 들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지금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민혁의 안부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제 길을, 민혁은 민혁의 길을. 그게 우리에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나를 위해 살자. 행복하자.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요.